네, 9월의 뉴스파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0년 전, 그러니까 2003년 9월은 태풍 매미가 전국을 휩쓸고 간 달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었던 유족들은 여전히 추모제를 지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오늘 태풍 매미 유족회 서의호님, 정시영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오래 살다가 지금 수원에 있는 그 서의호입니다. 예, 예. 그 서영은 양의 그 아버지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예. 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간단한 소개 저는 듣겠습니다. 창원에 살고 있고 예. 정시영입니다. 정시영님, 예. 네 서이호 정시영님 태풍 매미 유족회시고요. 지난 12일이 이제 20주기 추모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20년간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서이호님께서는 그날 좀 어떤 또 감정이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날도 제가 추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를 조금 더 앞쪽으로 예, 갈까요? 예, 고맙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예. 동생들이 3명이나 있는데 예, 그 동생들이 다 지금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그 다 결혼했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예, 그때 우리 딸은 23살이었으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 있었으면 부록이 넘은 나이였겠네요. 40이 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미지는 23살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 아직도 그 어린 이미지로 계속 갖고 있고요. 뭐 2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을 살려서 이번에 책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책도 이번에 예, 그 아이가 이제 원래 영문과 다니면서 예. 그 문학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너무 아까워서 그 동안에 미루다가 그걸 해보려고 해도 그 작품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기억하는 것 자체도 예, 정말, 그 작품 읽으면은 뭐 한 줄을 못 읽어요. 한 아, 줄 읽다 예. 울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번에 20주년이라고 그래서 음. 진짜 이를 악물고 예.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예, 그 계절별로 이제 엮어서 이번에 이제 쓸 봄이라고 우선 내고요. 예. 그 이제 여름, 가을, 겨울로 내려고 하는 건 이제 예, 작품이 많은데 음. 그걸 좀 정리하는 대로 좀 더 내려고 그래요. 예, 안타깝게 또 딸을 20년 전 잃었던 서이호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시영님 듣겠습니다. 그날 좀 어떻던가요? 20년째였는데요. 그때 지인으로부터 음.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분이었죠. 예, 예. 제 동생이 지하에서 못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혹시나 어디 다른 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이게 전해진 거 아닌가? 예.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 그 1초 1초가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음을 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뭐 제가 당연히 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만 20년이 지난 9월 12일도 똑같던가요? 그때 뭔가 놀랬던 심정이라든지. 지금도 예. 그때 생각하면은 어제 일 갖고 근데 어디쯤에 계셨는데 그런 연락을 처음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 집에 있다가 상원 집에 있다가. 예예 그런데 전화를 예. 받고 현장을 갔었죠. 그때 그 현장까지 거리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니 그때는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땐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도 그 생각보다 거리가 짧습니다만 가는 그 길은 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예. 일단은 이게 대체 무슨 쫓아갔어요. 상황인가 싶기도 할 네. 거고. 야, 그때 현장에 가 보니까 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조심스럽게 있는데 서 의원님 그때 현장 바로 근데 가셨습니까? 당시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9월 12일인데요. 예. 그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예,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예, 미국 출장 가서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9월 12일 날 이제 아마 오후인가 공항에 내리니까 그러니까 9월 13일이 되네요. 예, 왜냐하면 9월 12일 밤에 사고가 났으니까 예. 9월 13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공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마중 나온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마중을 많이 나왔을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모님이 나보고 마산에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다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사고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촌들 자동차로 이제 내려오는데 예. 제가 차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아. 차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산까지 내려오면서 차를 여러 번 이제 휴게실에 스톱 시켜갖고 예. 진정하고 또 오고 아. 가다가 또 떼굴떼굴 구르고 이제 그때는 차 안에서. 예. 일단은 뭔가 이게 예. 뭔가 큰 일이 났구나라는 걸 직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는데 나는 이게 사고가 났구나. 옆에 분이 예. 뭐 울거나 이런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저한테. 예. 그래갖고 이제 친구 그때도 휴대폰이 있을 때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가 막 걸려오는데 이제 왜냐면 TV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알게 됐죠. 이제 뭐 실시간 채팅으로도 20년 어떻게 견디셨는지 인사 여쭙기도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남겨주고 계신데,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다른 그 장소에서 다른 상황으로 더 행복하게 이렇게 뵐 수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연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이호님의 따님이 그 정시영님의 동생과 동생, 예. 원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예. 들었는데 이제 같은 금 장소에서 예. 변을 당하셨던 거네요. 그때 어느 정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죠? 혹시 뭐 기억을 같이 하시거나 이제 아시면- 그 마산 여기 마산에서 만나가지고 예. 그때 추석 때니까 예. 같이 식사하고 또 명절이니까. 명절이니까 같이 식사하고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한 거죠. 예. 하다가 사실 뭐 그날도 이제 원래 식사하려던 식당에서 예.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쪽 해운 프라자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해운 프라자가 저지되니까 이제 침수가 됐고 예. 그다음에 그 9시 반으로 기억하는데 9월 10일 2003년 9월 10일 9시 반에 초속 60m로 때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원목입니다. 원목을 갖다가 원목, 예. 원목을 그 해안가에다가 묶지 않고 있어갖고 이놈이 둥둥 떠서 들어와갖고 그 입구를 차단했어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예, 당시 예, 현장을 맞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상황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식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원목이 다 갈아먹고 있네요. 예. 야, 이래서 지금 이 현장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다만 해당 건물 지하에서 이제 두 분의 가족 희생이 됐고 총 8명의 사망자가 나왔었고, 그래서 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다, 인재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당시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처음엔 정신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 진짜 저 지하에 예. 그때 당시에 예. 원목이 300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현장에 딱 가신 거예요. 네네. 저 현장에서 예, 지금은 화면 지나갔습니다만. 네, 예. 원목이 300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예. 그 생각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지만은 예. 지금 뒤돌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20년 그러니까 지났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동원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 정부 포항시 저기 마산시라든가 또는 해운항만청 예. 이런 데는 다 이제 책임이 없는 걸로 책임이 없다고요. 무죄가 된 거죠. 무죄가 되고 예. 그게 자연재해라서 그렇다는 게 이유고요. 그럼 자연재해로 본 거네요, 거기. 본 거죠. 예, 지금 자연재해 유족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건물주만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 프라자 건물주요? 프라자 건물주만 해운 프라자. 오. 그래서 건물주만 이제 조금 그 형사 민사적인 책임을 졌죠. 그러면 건물주가 미리 대피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내를 안 했다라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건물 구조가 이제 건축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 주차장 밑에 식당을 지을 수가 없는데 주차장 밑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건물주만 책임져서 민형사 책임을 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마산시나 이 해운항만청들은 다 이제 지방정부 기관들은 다 무죄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이게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일 텐데 그런 걸 부여잡고 소송까지 했는데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억울하고 뭐 당시에는 뭐 유족들이 막 그 소리도 치고 막 울고 많이 그랬죠. 그럼 두 분을 포함해서 유족회 계속 추모제 이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원인 규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안타깝게 보면은 참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까? 20년 지나도 이런 유족회 활동이 있음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원인 규명이 예, 이제 원인 규명에 의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이 예.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물론 차수백이 세워져 가지고 예. 작년 뭐 재작년 홍수 저기 뭐니까 이 태풍을 좀 태풍도 뭐 많이 흰남노도 있었고 막고 이번 이제 파도도 있었고, 그래서 예. 이제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은 것은 사실은 우리 애들이 희생당해 가지고 세운 그 어떠한 그 뭐랄까 업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희생이 돼서 그리고 추가적 희생을 일부 막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매년 그 추모제 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충분히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뭐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안전 지수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데서도 저희가 살았는데 플로리다는 거기 자연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는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게 예. 많이 오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리 사전에 워닝을 하고 사이렌도 불고 그다음에 차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허리케인이 그냥 거의 밥 먹듯이 오는데도 희생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쉽고 예.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서 얘를 기르다가 미국에서 중학교까지 이제 공부 안 했는데 예. 한국에서 기르다가 잃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참 그 당시부터 국가에 대한 원망도 좀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그 말씀대로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뭐 차수백이라든지 이런 대응 대처가 생기는 건 참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희생 이후에 뭐 차수백 같은 것도 생기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었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일어날 수 있는 참사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떤 뭐 진전된 변화가 있다라고 정시영님 보십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참사를 봤을 때. 그 제가 봤을 때 예. 그나마 저희 유족들이 이 큰 고통 속에 살면서 예. 이제 이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음.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2019년 돌아가실 때까지 태풍 매미 유족 회장이셨는데 그 매년 저희가 추모 행사를 하면서 이게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희생이 없도록 정부나 이제 그 시민단체 이런 쪽에 원인을 하는 경고를 하는. 예 예. 이런 행사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나마 저 펌프장, 배수 펌프장, 그다음에 방제 언덕 같은 게 이제 생겨서 그나마 이 지역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예, 저도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이 다가오면은 특보를 진행하는데 최대한 긴장을 해서 특보에 네. 임하는데 다행히 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래도 대비가 잘 되고 있구나. 태풍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에겐 계속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충북 오송 지하차도 보셨죠? 네. 아, 뭔가 또 같은 그 비, 바람 때문에 이뤄진 일이지 않습니까? 네. 좀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예. 또 포항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렸는데 포항에서도 예. 한 2년 전인가요? 그 지하에서 여러 예. 사람이 사망을 했죠. 비가 아파트. 예, 예.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뭐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재해에 대한 그 안전 대책이 너무 빈약하고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어떤 게 많이 빈약하다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제가 신문 칼럼도 가끔 쓰는데 예.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주의예요. 그러니까 적당주의? 적당주의예요. 아, 요 정도면 됐다? 예, 적당히 뭐 요새 건물도 이제 뭐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정확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냥 뭐 비 좀 오는데 대충 되겠지. 근데 그걸 철저하게 예를 들면 건물도 차단하고 뭐 저기 바깥에 못 나오게 하고 절대로 태풍 오면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예. 그런 대비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울면서 얘기했지만 사이렌만 한번 불러줬어도 9시 반에 초속 온다는 거 아니까 예. 9시 한 20분 정도에 사이렌 불러서 모든 건물에서 나와라. 뭐 그렇게만 얘기해줬어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안타깝게.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울린다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예.
네, 태풍 매미로 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바랍니다만 우리가 워낙 좀 다양한 참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또 20주기 맞아서 추모제를 최근 진행했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무탈이 넘어갔는데 이분들의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없겠고요. 앞으로 당연히 이런 참사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태풍 매미 아마 다른 저희 경남도민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대구 지하철 참사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그때 그 유족회와도 지금 계속 좀 연대 관계를 하면서 지금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예. 당시 그 교수님이 예. 테니스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예. 그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희생됐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또 그런 일이 테니스를 취미로 좋아하는데 예. 조그만 아카데미를 취미로 경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이제 그날 지하철에서 희생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2월 달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예. 그 영은이가 그 저한테 따님이? 우리 예. 딸이 저걸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약간의 분노의 글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게 태풍 매미 7개월 전이었고 따님이 이제 그리고 그런 7개월 후에 자기도 똑같이 희생된 거죠. 2개월 전에 자기가 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을 했는데 예. 그 7개월 후에 똑같이 희생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지금 가슴이 아프죠. 야, 이런 이야기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대구 지하철 사고 기억합니다. 그해 2003년이었죠. 예, 같은 해입니다. 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경남 지역 그때 이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더더욱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입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참 그때 20년 전 떠올려 보면 그때 대피 명령만 좀 미리 한 번이라도 했었더라면 그렇죠. 저는 사이렌만 불렀어도 한 번이라도. 살았다고 봤어요. 그 지금 빌딩에서 8명이 희생됐고 예. 토탈 18명이 희생됐는데 지금처럼 재난 시스템이 거의 안 갖춰져 안 있었거든요. 갖춰지고 아무것도 안 한 그 거죠. 정도뿐만 아니고 예. 당시 신문에도 기사가 났지만은 예. 당시 도지사가 그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지 목숨 지가 지켜야지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저녁 7시 50분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 때문에 방송 편성에 변화가 있어서 TV 방송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두 분은 남은 이야기 몇 분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라디오 또 JFM 유튜브 MP타카 통해서 소중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MP타카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띄워드린 노래가 클리프 리처드의 비전스라는 예.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서의호님께서 신청을 예. 해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거기 이제 When will we meet again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나랴. 그러니까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 이제 클리프 리처드는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이 비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 텔레폰에 컬러링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있고 자주 부르고 그래요. 예, 예. 따님에 대한 그 예. 그리움이 참 매번 느껴지는 네. 그런 노래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시영님도 역시 이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이런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네. 동일한 생각 계속 20년간 또 갖고 계실 텐데 어떤 동생이었어요? 따님에 대한 말씀 또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동생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저 동생하고는 한 살 차이였기 때문에 예. 늘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커왔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관계가 돈독했으면 영은님도 미리 얘기는 들었겠네요. 네, 실제로 같이도 뵀던 적도 만나고 있고. 그래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일 하지만 또 꼭 좀 조심스럽게도 모시고 싶은 두 분이었는데 역시 TV 라디오 이 방송만으로 오늘 두 분의 이야기 20년 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를 다 담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죄송스러울 정도고요. 태풍 매미 유족회 차원에서 결에도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은 꼭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경남이지 않습니까? MBC 경남 방송이라서 경남 권역에 두 분의 목소리가 나가니까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 하는 말씀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 듣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를 고등학교 대학을 여기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예. 한국을 이해하고
그 문학을 좋아하니까 한국 문학을 외국에 번역할 수 있려면 한국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런 이제 희생을 당하니까 예. 뭐 그 어떤 죄책감이라는 거 뭐 상상할 정도로 힘들죠. 그러니까 뭐 그걸 원망하기보다는 한국도 이제는 좀 선진국 수준의 예. 어떤 그 안전을 생각하는 정신과 장치,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좀 적당주의를 몰아내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어쨌든 차수욕 때문에 최근에 태풍을 많이 막았는데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들의 희생이 이뤄낸 어떤 성과라고 저는 보고 지금 애들한테 그때 젊은 애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시영님도 듣겠습니다. 네. 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재해가 와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는 예. 이 지역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족회에서도 예. 안전체험관 건립을 쭉 건의를 해왔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아직 안 된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예. 예. 이 목소리도 오늘 좀 더 경남도민들에게 좀 많이 전해줬으면 안전체험관은 꼭 안전체험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뭐 시작된 얘기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과거의 안타까운 희생과 현재 노력 중인 시간이 헛되지 않는 오늘 또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